해안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강의 동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먼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경제는 우리가 자주 듣던 말이죠. 경제활동이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하거나 혹은 욕망하는 것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는 흔히 경제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인간에게 필요한 것 중에는 형태가 있는 것, 즉 재화와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는 없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이때 재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즉 마음대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던 자유재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경제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죠. 하지만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대가를 지불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깨끗한 물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물물이 있으면 마시고,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던 자유재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했죠. 다른 말로 무상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무상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강물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을 사 먹죠. 이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재로 재화의 성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원래 있던 것보다 가치를 더 크게 하는 것, 이것을 생산이라고 한다면 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여러 가지 우리가 받는 게 있습니다. 일을 했다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거나,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거나, 혹은 땅을 빌려준 대가로 땅지자, 대가대자, 지대를 받거나, 혹은 내가 회사를 경영해서 얻는 이익을 일부 받거나, 즉 이윤 등의 형태로 우리는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주로 소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과 군인은 생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 대가로 뭔가를 받는 분배의 대상이 아니라 주로 소비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물건을 아껴 쓰라 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경제활동에서 경제적 사고를 해야 되느냐? 이 경제적 사고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알다시피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한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희소성은 양이 적으면 희소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희소성은 시간이나 장소 등에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열대지방에 난로를 갖다 놓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난로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자기 친구가 좋다고 자기한테 앵겨붙고 달라붙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주 때리든가 발로 차든가 밀쳐내든가. 그렇지 않다면 그 둘은 연인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열대지방에서 난로는 필요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희소하지 않습니다. 즉 희소성이 낮습니다. 반면에 북극지방은 1년 내내 춥죠. 추운 지방에서 따뜻하게 하는 난로는 누구나 필요로 합니다. 즉 누구나 찾기 때문에 희소하게 됩니다. 희소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난로라 하더라도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서 참치는 매달 100톤씩 잡을 수 있다. 반면에 오징어는 1톤밖에 수확할 수 없다. 수치로만 보면 참치가 훨씬 많죠. 그래서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섬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이 오징어보다 참치를 더 좋아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전에는 오징어가 참치보다 더 희소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혀도 그걸 많이 먹는다면 참치는 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희소할 수 있죠. 그러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봅시다. 1번. 재화의 양이 적으면 항상 희소 가치가 높다. 아니죠. 재화의 양이 적더라도 찾는 사람이 적다면 이것은 희소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게 되죠. 그러면 1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희소성의 이런 특징을 이해한 다음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이 무한정 존재한다면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이때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선택을 합니다. 즉, 선택은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느냐, 욕구하느냐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반드시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자원이 희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우리는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들이는 비용보다 우리가 얻게 되는 만족감을 크게 하는 선택이 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내가 더 나은 만족감, 비용에 비해서 더 높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은 여러 가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그 중에 단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부인을 선택해서 결혼했습니다. 이때 이 선택으로 인해서 수많은 다른 여자들은 포기해야 됐죠. 그럼 이때 포기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때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기회비용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르겠죠. 동시에 주관적인 겁니다. 나는 이렇게 선택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어공주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인어공주는 자신의 꼬리를 다리로 바꾸는 대신에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약 같은 가시네가 돼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치명적인 유혹할 수 있는 가시네가 돼서 자신이 사랑하는 왕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다리를 얻는 대신 목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인어공주는 자신이 선택한 것은 다리고 포기하는 것은 목소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회비용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 그 중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것,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자원의 희소성을 인식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때의 선택은 우리의 욕구와 기회비용을 고려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즉, 비용은 내가 드리는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되 내가 얻는
만족이나 효과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경제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즉, 비용보다는 내가 얻는 이익이 큰 선택. 따라서 동일한 비용을 들인다면 당연히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이나 효과, 효용이 큰 선택을, 그리고 같은 만족을 얻는다면 내가 들일 수 있는 비용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선택을 우리는 경제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고, 이러한 합리적 선택을 경제에서 효율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선택에서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재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지 않고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행위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거는 가정이니까 이 가정에 따라서 경제를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개인의 선택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회의 선택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이때 비용은 최소한으로 들이고 만족은 최대한으로 얻되 누군가는 만족을, 누군가는 효과를 받고 누군가는 그 효과를 받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회의 선택은 반드시 효율성과 함께 누구든지 거기에서 배제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형평성을 같이 고려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대화에서 문지훈에게 설명해 줘야 할 개념은? 문지훈이 개념이 별로 없죠. 엄마, 친구랑 놀려면 축구공 필요한데. 축구공 사면 주말에 외식은 취소되는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축구공은 축구공이고 외식은 외식이지. 지훈아,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는 정해져 있단다. 지훈이에게 필요한 개념이 뭡니까? 네, 하나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선택과 기회비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기환이에게 가장 합리적 선택은 방과 후 학교를 나선 승원이는, 이거 잘못됐네요. 승원이로 고치겠습니다. 3학년 5반의 신승원이죠. 승원이는 갖고 있는 용돈을 세어보니 모두 600원이 되었다. 돈도 참 없네요. 이 돈으로 집에 가는 버스를 탈까? 500원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까? 망설였다. 버스 탈까?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미안합니다. 승원이는 사회 시간에 배운 합리적 선택을 실천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을 경우의 만족과 비용, 그리고 기회비용을 따져서 점수를 나타내 봤습니다. 그러니까 승원이가 600원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을 경우에 만족은 800점이고 기회비용은 700점이고 자신의 비용은 600점이네요. 그러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을 한 것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네, 3번입니다. 600원 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나면 집에는 걸어가야죠.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다음에 보기에서 댐 건설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르면, 자, 여기서 댐 건설이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 사회에서 우리는 앞서 보았듯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효율성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고려하고 배려해야 되는 형평성이란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댐을 건설하게 되면 나타나는 기회비용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댐 건설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가 뭐냐 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네,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 환경 오염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주변 지역에 안개가 나타나는 일자, 즉 일숫자가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은 바로 댐 건설에 따른 기회비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 성빈이가 이것도 죄송합니다. 정환이로 고치겠습니다. 우리 반의 황정환이라는 학생이 일당 8시간 대신 휴식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얼마냐? 같이 봅시다. 정환이는 마음에 드는 가방을 사고 싶었다. 그런데 부모님이 주신다는 금액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아르바이트해서 보태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지난주 학교를 쉬던 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해보니 꽃가게는 1시간에 1,500원을, 빵가게는 1시간에 2,000원을 준다고 한다. 쏠쏠한 액수지만 너무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아르바이트 대신 집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황정한다운 선택입니다. 자, 그럼 이때 8시간을 일하는 대신 휴식을 하게 되었다. 그럼 만약 8시간 휴식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면 얼마까지 벌 수 있었던 겁니까? 예, 시간당 2,000원 하는 빵가게 아르바이트를 8시간 하는 거니까 16,000원이 정환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환이는 휴식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 16,000원을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된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